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깎아내렸고요. 코스피가 역사적인 8천을 찍었는데 외국인이 31조를 팔며 떠나고 있고 일자리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이 42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유엔에서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6년 상반기 중간 보고서인데요. 핵심이 뭐냐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내려잡은 겁니다. 얼마로 내려잡았냐? 2.5%입니다. 올해 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가 줄어든 수치예요. 자, 0.2%포인트라고 하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세계 GDP가 대략 100조 달러가 넘거든요. 0.2%면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80조 원 정도의 성장분이 증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지가 중요하겠죠.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중동 전쟁이에요.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중동 지역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에너지 부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송비도 오르고 보험료도 치솟고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면서 생산 비용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회사들은 횡재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전 세계 가계와 기업들은 폭등한 에너지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식량 가격이에요. 비료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비료 가격이 치솟았고 그 결과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고기 가격이 전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중동 전쟁이 이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9%로 올려잡았어요. 작년 2.6%에서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개발도상국은 더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4.2%에서 5.2%로 1%포인트나 뛰었어요. 지역별로 보면 가장 심한 곳이 서아시아입니다. 작년 3.6% 성장했던 서아시아가 올해는 1.4%로 뚝 떨어질 전망이에요. 시설 파괴, 석유 생산 차질, 무역과 관광 중단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물론 밝은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견조한 노동시장, 꾸준한 소비자 수요, 인공지능이 이끄는 무역과 투자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엔은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현재의 역풍을 상쇄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2027년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야 2.8%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유엔 보고서가 딱 지적한 게 연료와 식량 수입국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 얘기인 겁니다. 이미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뛴 상황이고요.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이야기인데요. 요즘 증시가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자, 5월 15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전 9시 7분에 장이 열렸는데 시작가가 7,950일이었어요. 그리고 6분 뒤인 9시 13분 코스피가 드디어 8천을 찍었습니다. 8천이 점66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오후 1시 28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때 거래를 5분간 멈추는 안전장치예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뜻이죠. 결국 오후 3시에는 7,300까지 빠졌고 장마감은 7,493으로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8,000에서 7,493까지 500포인트 이상이 빠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팔았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외국인이 5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7,300억 원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건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5월 7일부터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무려 31조 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물량을 다 받아냈느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이 30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치우는 게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답이 나와요.
5월 15일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9.31%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작년 말 36.28%보다 3%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폭이 매도를 압도하면서 비중 자체는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AI 관련 전력망, 변압기, 원전 주식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거든요. 증권계에서는 이번 매도가 포트폴리오 조정, 쉽게 말해 차익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작년 10월에 4천을 넘긴 이후로 올해 1월에 5천, 2월에 6천, 5월 초에 7천, 5월 15일에 8천까지 앞자리가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쏠림이 심해졌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한번 정리할 타이밍이 된 거죠. 실제로 KB증권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에서 15,500포인트로 올렸고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강세 장시 코스피가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919조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증가하고 내년에는 1,240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겠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한국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자리 소식인데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취업자가 2,8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폭이에요. 2월에 23만 4천 명, 3월에 20만 6천 명이 늘었는데 4월에 갑자기 7만 4천 명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1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에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최저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청년 고용이에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보다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42개월째 연속 감소예요. 3년 반 넘게 청년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고 고용률 하락도 2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구조가 더 뚜렷해져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6만 1,000명이 늘었고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5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11만 5천 명이 줄었고 제조업은 5만 5천 명이 감소하면서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건설업도 2년 연속 감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에요. 이 업종이 그동안 청년층과 고학력층의 주요 진입 통로로 꼽혀왔거든요. 이 업종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건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용은 늘어나는데 주로 60대 이상 보건복지 분야에서 늘어나고 20대 청년층은 계속 줄어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중동 전쟁의 영향이에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운수창고업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택배, 배달 같은 차량 운행 관련 직종이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수출입 물량과 물동량 감소도 영향을 줬다고 국가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니까 숙박이나 음식점업도 영향을 받고 도소매업도 5만 2천 명이 줄면서 부진이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업률은 2.9%로 전년과 같았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가 249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6만 3천 명 늘었어요. 구직 단념자도 35만 3천 명으로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표면적인 실업률 수치 뒤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고용 부진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깎아내리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올리고 국내 고용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거죠. 코스피가 8천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는 것도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경제가 이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올해 하반기의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